레벨 3, 페이지 84페이지, 투부정사. 투부정사에서의 그 부사적인 용법에 대한 설명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부정사가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총 4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제일 흔하게 접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에서의 경우는 하기 위하여라고 앞에 있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의 목적의 역할을 하는 거. 자, 앞에 있는 동사의 목적, 행위의 목적. 자, 이렇게 적을게요. 행위의 목적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을을에 해당되는 목적어는 아니에요. 목적어는 여기 있는 부사가 이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부사는 문장에 완전한 문장 앞이나 뒤에 붙어서 부수적인 수식어 역할을 하는 게 부사기 때문에 목적어 역할을 한다면 그건 명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적어가 아니에요. 을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아닙니다. 자, 그럼 뭐냐? 자, 앞에 있는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saved. 자, 그녀가 모았대요. 자, 그러면 모았다라는 동사죠. 그쵸? 그 동사를 봅시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녀가 모았대요. 얼마의 돈을. 자, 그러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나온 상태에서 모은 목적을 뒤에다 쓰는 거죠. 자, 모은 목적. 어떻게 보면 모은 이유. 자, 그게 뭐죠? 하려고. 그쵸? 사기 위해서 모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온 투부정사가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일 땐 앞에 있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한 행동의 목적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려고 할 때 부사적인 용법을 이용한다는 거죠. 어떤 거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그래서 자, 돈을 모은 목적은 선물을 사기 위해서인 거죠. for me,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행위의 목적을 나타낼 때, 목적어 아닙니다. 하기 위해서라는 앞에 있는 행위의 목적을 나타낼 때 부차적인 의미의 투부정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두 번째 예문을 볼까요? 자, 그는 went out. 밖에 나갔어요. 그쵸? 나간 목적. 뭐였죠? 하기 위해서. 그쵸?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날씨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 자,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 동사에 똑같이 목적, 행위의 목적을 나타낼 때 우리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활용해서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went out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일반적인 동사죠. 자동사라고 해요, 우리는 그것을. 자, 그래서 이 동사 바로 뒤에 투부정사가 붙으면 겉으로 보시기에 마치 목적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을을 목적어처럼. 다르죠? 같은 동사여도 보세요. He liked 이렇게 to buy a toy 이렇게 썼다 봅시다. 자, 그러면 같은 동사여도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가 똑같이 구조가 나왔다 해도 전혀 다른 거죠. 그는 좋아했다라는 동사 다음에는 뭐를 좋아했는지 구체적인 말이 서술이 돼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좋아한 것에 대한 대상, 즉 목적이 필요하죠. 그쵸? 그 목적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을을 목적어가.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to 부정사는 to by는 바로 위에 있었던 to by 하기 위해서처럼 해석하면 이상해요. 그는 사기 위해 좋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걸 떠나서 문법적인 걸 보더라도 그는 좋아했다 다음엔 을을 대상이 와서 하는 것을 좋아했다 해야 문장이 완성이 되죠. 좋아하다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꼭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투부정사는 부사적인 용법이 아니라 명사적인 용법이다. 어떤 역할을 하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자, 뭐로 해석이 된다? 을을 붙여서 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된다. 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이렇게 동사 뒤에 투정사가 나왔다고 똑같이 목적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동사 다음에 을이 붙여서 말이 되는 동사인지 아니면 완전해서 문장 자체의 그 동사의 의미가 완전해서 뒤에 올 말은 부차적인 의미 을이 아니라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의 동사의 행위에 대한 목적이 나와서 의미가 더 부차적으로 설명이 되는 자리인지를 따라서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도 쓰일 수 있고 부사적으로 쓰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투부정사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쓰일 때 이때 있는 투부정사 좀 볼게요. 또 I got up early. 난 일찍 일어났어. 자, 그럼 일찍 일어났어라고 문장이 완성이 됐어 이미. 그런데 일찍 일어난 목적을 뒤에다가 부차적으로 붙이고 싶은 거야. 그럼 뭘 이용한다? 투부정사를 이용한다. 투 플러스 동사원형. 그래서 wake up my son. 내 아들을 깨우려고 일찍 일어났대. 그럼 하기 위해서. 내가 일찍 일어난 목적은 나의 아들을 깨우려고야. 그래서 여기서는 하기 위해서 완전한 문장 뒤에 붙었죠.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였구나. 부사적 동사의 목적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목적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투부정사는 그 하기 위해서란 표현의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 다른 표현이 실은 학교 시험에 같은 표현이 아니니라고 간혹 시험에 잘 나오는데 같은 표현 우리 알아둡시다. 투 플러스 동사원형 투부정사가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in order to 동사원형과 바꿔 쓸 수 있고요. so as to 동사원형과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꼭 필기하셔야 돼요. 자, 투 플러스 투부정사가 무슨 의미로 쓰일 때?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쓰일 때. 자, 그럴 때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in order to 플러스 동사원형 투부정사. 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so as to 플러스 동사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일 때에는 이렇게 동사를 수식해주는 원래의 기본적인 부사적인 역할 자체가 동사를 꾸며주고 형용사를 꾸며주고 부사를 꾸며주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이 네 가지 경우에 해당되잖아요. 그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부사적인 용법을 쓰일 때에는 두 번째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설명에 해당되는 게 다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사의 역할은 형용사를 앞에다 두고 투부정사를 꾸며줄 때 우리가 투부정사가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1번의 경우에는 누구를 꾸며주는 거였어? 네, 동사를 투부정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였어. 동사 바로 뒤에서 붙을 수도 있고 목적어가 나온 상태에서 맨 뒤에 붙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이게 부사적인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의 위치란 말이에요. 그쵸?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죠. 그쵸? 자, 그런데 형용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쓰일 때에는 형용사 뒤에서 형용사를 꾸며줄 때 이 형용사의 종류에 따라 의미가 살짝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번처럼 여기에 뭐가 올 때? 감정 형용사가 올 때. 감정 형용사라는 게 뭐예요?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행복한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그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내가 행복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유를. 자, 그러면 I'm happy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행복한 이유를 투부정사로 뒤에 붙여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즉, because 뭐뭐뭐의 의미를 완전히 줄여서 투부정사로 붙여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감정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뭐가 된다? 투부정사는 감정 형용사의 원인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뭐뭐 해서, 그래서 해서라는 의미를 붙여서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는 또 어떤 형용사들이 있냐면 난, 이 정도 형용사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렵다, 쉽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일반 형용사라고 할게요. 감정적인 형용사, 감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쉬워요, 뭐 중요해요, 어려워요 이런 표현들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런 형용사들 뒤에 만약에 투부정사가 온다. 일반적인 형용사입니다. 이건 예시고요. 잘 적으셔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는데 이것이 쉽다 또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뒤에 거 투부정사가 앞에서 얘를 꾸며주면 하기에 쉽고 하기에 중요하다. 정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하기에 또는 하기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부정사가 결과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결과적으로 쓰일 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세 번째인 거죠. 네,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완전한 문장 뒤에 붙여서 똑같아요.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또는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문장의
결과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그럴 때 투부정사가 결과로 쓰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있는 동사의 내용에 결과로 뒤에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예문을 통해서. 자, 조금만 더 위로 올려서 해볼게요. 자, 그는 자랐어. 경찰이 되기 위해 1번처럼 해석해봐요. 하기 위해서 동사의 목적으로 이상하죠. 경찰이 되기 위해 자란 게 아니잖아요. 자라서 나중에 보니까 경찰이 돼 있었겠죠. 경찰을 목적으로 자라는 사람은 없죠. 자란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니까 자라서 나중에 봤더니 경찰이 돼 있었어. 그러니까 차례대로 일어난 일이에요. 자랐다, 그리고 경찰이다. 그리고 그는 경찰이 되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결과적인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동사처럼 해석해보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쓰이는 게 바로 투부정사의 결과적인 용법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문도 보세요. 그녀의 grandfather, 할아버지가 살았어. 그런데 그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살았다? 짓는 게 사는 것의 목적이었다? 아니죠. 살아서 그 자신의 집을 손수 지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한 번 봅시다. I woke up. 나는 깨어났다. 그리고 알았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어. 이 말과 같다는 거죠. 된 이하와 같은 것을. 자, 된 이하 어느 누구도 내 주변에 없다라는 것을 깨어나 보니 발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행위에 대한 차례대로 일어난 결과. 이렇게 해석하는 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결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실은 나오지 않은 게 판단의 근거가 있어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판단의 근거. 자, 판단의 근거는 형용사 중에서 누군가를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foolish 이런 단어죠. 어리석은.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측의 의미의 조동사를 하나 집어넣어서 이렇게 썼다 엎칩시다. He must be foolish. 그는 바보임에 틀림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왜 그를 바보라고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그 부연 설명을 because 이렇게 붙이지 않고 자, 어떻게 붙여서 투부정사를 붙여서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이 추측의 판단의 근거를 투부정사로 붙여서 쓰는 것도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 뒤에 투부정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여기 5번째 해당되는 캐릭터 다섯 번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얘가 4번째, 그 다음에 얘가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의 3번째, 2번째, 얘가 첫 번째라고 했을 때 동사 완전한 문장, 동사를 데려오는 완전한 문장 뒤에 투부정사가 붙는 경우는 5번째, 4번째, 첫 번째. 다시 한번 첫 번째, 4번째, 5번째 해당되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동사의 행위를 나타내는 목적에 해당되는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4번째는 앞에 있는 동사의 행위에 차례대로 일어난 결과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동사처럼 해석이 되는 투부정사의 결과적인 용법, 부사적인 용법의 결과. 5번째는 추측의 조동사와 형용사가 결합이 된 문장에서 그 추측, 그 생각을 나타낸 판단의 근거를 투부정사로 붙여서 쓸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to do so 그렇게 하다니 참 어리석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번째와 3번째는 뭐였죠? 형용사 투부정사 관계로 형용사를 감정 형용사 뒤에서 투부정사가 나와서 감정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 그다음에 일반적인 형용사 뒤에 나와서 정도를 설명할 때 하기에 쉽다, 중요하다, 어렵다라고 난이 어렵고 쉬운 것에 대한 얘기를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할 때 투부정사를 붙여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한번 쭉 그래머 정리 서식 같은 곳에 한번 스스로 한번 선생님 설명한 거를 쫙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쭉 암기해 본 다음에 뒤에 문제를 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